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따각, 따각, 따각. 작은 피아노 학원 무대 위 5살 남자아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재입니다. 우리 아빠는 하늘에 계세요. 오늘은 아빠를 위해 연주할게요. 객석 뒤편에 앉은 한 남자의 손에서 팸플릿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강태성, 38. 한별그룹 회장. 아이의 얼굴이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발표회가 끝나자 뒤편에 있던 여자가 아이들 손을 잡고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박수현. 3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태성이 뒤따르려 했지만 비서가 막았습니다. 회장님, 다음 일정이 빈 무대만 남았습니다. 독백 저 아이가 설마 내 아들인가?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틀 후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 태성의 하루는 회의와 결제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프로젝트가 그의 서명 하나로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그 아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낡은 빌라. 수연은 좁은 부엌에서 계란말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가장 저렴한 계란 한 판 3,000원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급식 맛없었어. 민재가 투덜거렸습니다. 그래도 남기면 안 돼. 알았지? 저녁 식탁은 소박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어제 남은 된장찌개. 하지만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밤 9시 아이들을 재운 뒤 수연은 병원비 고지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파킨슨병 치료비 510만 원.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재의 학교. 학부모 참관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교실 뒤편 대부분 부모가 함께였지만 수연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야, 민재 아빠 없대. 엄마 혼자 키운대. 엄마가 아빠 쫓아냈나 봐. 민재의 주먹이 친구 얼굴로 날아갔습니다. 우리 엄마 욕하지 마. 오후 수연이 학교로 불려왔습니다. 민재 아버지분은 안 오시나요? 담임의 물음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재가 수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수연은 민재를 꼭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한데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수연아, 나야. 강태성이었습니다. 수연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 수연의 은퇴 독주회였습니다. 그날 아침 수연은 태성에게 말했었습니다. 여보, 오늘 꼭 와줘. 제 마지막 무대일 거예요. 알았어.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 하지만 저녁 7시 태성은 인천공항 1등석 라운지에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긴급 미팅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태성은 태블릿으로 독주의 생중계를 켰습니다. 화면 속 수연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섰습니다. 하지만 태성의 귀엔 에어팟이 꽂혀 있었습니다. 중국 바이어와 영어로 통화 중이었습니다. Yes, we can make it happen. 화면 속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태성은 영상을 음소거했습니다. 창밖 구름만 바라봤습니다. 같은 시각 콘서트홀. 수연은 객석 맨 앞 VIP석을 바라봤습니다. 텅 빈 한 자리. 태성을 위해 남겨둔 자리였습니다. 연주 중에도 수연은 그 자리를 보았습니다. 눈물을 참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앙코르가 끝났습니다. 수연은 꽃다발을 받으며 빈 좌석만 바라봤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산부인과 진료실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쌍둥이에요. 화면 속에 2개의 작은 점이 깜빡거렸습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태성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통화 가능해요? 전화 너머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상장 앞두고 이사회인데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지만 뚜마이너스 수연은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사진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호텔 라운지 강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수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태성이가 회장이 되려면 당신 같은 여자는 걸림돌이야. 하지만 사랑하는데요. 사랑? 그런 거 먹고 사나? 강 회장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00억이야. 조용히 사라져. 그리고 강 회장의 시선이 수연의 배로 향했습니다. 혹시 임신했으면 조용히 처리해. 병원도 소개해주지. 수연은 본능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지 않을게요. 대신 제발 저희를 찾지 마세요. 수연은 일어났습니다. 호텔을 나온 수연은 택시에 올랐습니다.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멀리, 아주 멀리 가고 싶었습니다. 뱃속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현재, 수연아, 거기 있어? 수연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3년 전의 상처가 너무 깊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다음 날 새벽, 태성은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립탐정의 보고서였습니다. 대상자 박수연, 35세, 직업 피아노 학원 강사, 월급 180만 원, 자녀 강민재, 남 만 5세, 강서연 여 만 5세, 출생일 2019년 11월 15일, 이혼일로부터 8개월 후. 네, 내 아이들이잖아. 태성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저녁, 태성은 평범한 세단으로 갈아탔습니다. 학원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6시 수연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민재는 왼손에, 서연은 오른손에.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태성은 차에서 내려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편의점 안. 수연이 컵라면 3개와 삼각김밥을 집었습니다. 엄마, 친구들은 다 치킨 먹는데.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먹자. 응? 엄마가 월급 받으면. 알았어. 괜찮아. 차 안의 태성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한 끼에 10만 원짜리 식사를 하는데 자신의 아이들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온 수연과 아이들 앞을 태성이 막아섰습니다. 수연아. 수연이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들을 뒤로 숨겼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얘기 좀 하자.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애들이. 내 아이 맞지? 당신과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니. 내 아이들인데. 태성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재와 서연이 무서워하며 떨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돈이 필요하면. 수연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또 돈 얘기예요? 당신네 가족은 돈으로 다 해결되나 봐요. 그게 아니라 3년 전에도 그랬잖아요. 100억 주겠다고. 아이 지우라고. 그건 아버지가. 당신도 똑같아요. 결국 돈밖에 모르는 사람. 수연은 길가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모르는 사람이야. 신경 쓰지 마. 수연은 아이들을 태우고 올랐습니다. 수연아, 잠깐. 택시가 떠났습니다. 태성은 빗속에 혼자 남았습니다.
언제부턴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박수연 씨 어머니 병원 알아봐. 학원비, 생활비, 병원비 전부 익명으로 지원해. 네, 회장님. 태성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멀어져가는 택시의 뒷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별그룹 회장실. 3개월 후 정 회장 딸과 선을 보기로 했다. 아버지, 전 재혼할 생각 없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다. 이건 명령이야. 제 인생인데 재벌의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경영이다. 내가 내 나이 때도 그랬어. 그래서 아버지는 행복하셨습니까? 강 회장이 멈췄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사랑하는 여자 있었다. 하지만 가문을 선택했지. 그게 책임이야. 그래서 평생 후회하며 사신 거 아닙니까? 입 조심해. 저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태성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오후 태성은 다시 수연의 집 근처 놀이터로 갔습니다. 낡은 그네와 미끄럼틀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집 가방을 메고 뛰어왔습니다. 야, 내가 먼저 그네 탈 거야. 아니야, 나야. 민재가 태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저씨. 안녕. 너희 이름이 뭐니? 강민재요. 얘는 제 동생 강서연이에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아저씨, TV에서 봤어요. 큰 회사 사장님이시죠? 민재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저희 엄마가 아저씨 사진 가지고 있어요. 숨겨놨는데 제가 봤어요. 엄마가 이 사진 볼 때마다 울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우리 아빠 닮았어요. 진짜 많이 닮았어요.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들, 아빠 보고 싶니? 친구들은 다 아빠 있는데 우리만 없어요. 어린이집 운동회 때도 아빠 참가 수업 때도. 미안해. 그때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민재야, 서연아. 아이들 앞에 태성이 있는 걸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또 왔어요? 애들한테 무슨 짓을. 그냥 인사했어. 애들이 너무 예뻐서. 제발 그만해요. 애들한테 다가오지 마세요. 엄마, 아저씨가 우리 아빠도 안 돼요. 서연의 말에 수연이 휘청거렸습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서연이 뒤돌아봤습니다. 궁금함과 그리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태성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도 엄마 몰래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날 밤 태성은 펜트하우스 거실에 주저앉았습니다. 비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강 회장님께 전해라. 재혼 절대 안 한다고. 이젠 확실했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건 저 놀이터에서 아빠를 그리워하는 두 아이들이었습니다. 사흘 후 태성은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암센터 6층 612호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침대에 이정숙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당신, 왜 왔어요?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우리 수연이가 임신했다고 말하려는데 전화 끊어버린 사람이. 태성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정숙이 힘겹게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봉투, 꺼내봐요. 태성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안에는 강 회장이 수연에게 보낸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낙태동의서, 100억 원 수표, 비밀유지 서약서. 이게 아버지가. 수연이는 한 푼도 안 받고 떠났어요. 아이들을 지키려고.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쌍둥이 낳을 때도 혼자였어요. 응급 제왕절개였는데. 제왕절개요? 수술실 들어가면서도 수연이가 당신 기다렸어요. 혹시나 해서. 태성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당신은 뭐 했는지 알아요? 회사 상장 기념 파티였죠. 샴페인 터뜨리면서. 태성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샴페인이 터지는 순간, 그때 수연은 수술대 위에서 혼자 아이들을 낳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이제 와서 뭘 어쩌겠어요. 이정숙이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가게 되면 수연이와 애들 부탁해요. 이 말하려고 기다렸어요.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는데 벌써 6개월째예요. 태성은 이정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꼭 지키겠습니다. 수연이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애들한테도 나쁘게 말한 적 없어요. 저는 자격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오세요. 애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이정숙이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태성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올 때 복도에서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수연은 태성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요? 어머님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인사만 드렸어. 수연은 태성을 지나쳐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전 태성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성은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3년 전의 진실이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해시태그 시퀀스 6- 강 회장의 방에 공작 720자. 이틀 후 수연은 학원 앞에서 낯선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수연 씨시죠? 잠깐 시간 있으십니까? 강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비서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50억을 보내시겠답니다. 조용히 이민 가시라고요. 3년 전에도 같은 말 했잖아요. 태성 회장님의 앞길을 위해서입니다. 3개월 후 재혼하시는데. 재혼이요? 정그룹 회장 따님과요. 이미 언론에도 발표 예정입니다. 수연은 봉투를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어요. 돌아가세요. 태성은 아버지 서재에서 문서들을 발견했습니다. 박수연 해외 이주 계약서 초안, 친권 포기 각서, 정민아 혼담 추진 일정표. 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왜 내 서재를 뒤지고 있나? 태성이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내 앞길에 걸림돌을 치우는 거야. 제 아이들인데요. 제 가족이라고요. 가족? 평민 여자가 낳은 아이들을 가족이라고? 그만하세요. 강 회장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사랑하는 여자 있었다. 하지만 가문을 선택했지. 그게 책임이야. 그래서 아버지는 행복하셨습니까? 평생 후회하며 사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후회를 저한테까지 물려주시려고요? 입 조심. 아니에요. 전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회장 자리도 필요 없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강 회장님께서 박수연 씨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50억을 제안했다고. 뭐라고? 그리고 회장님 재혼건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태성은 차를 몰고 수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왜 왔어요? 수연아, 재혼 얘기. 그건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상관없어요.
당신 인생이잖아요. 상관 있어. 나는 애들 깨요. 가세요. 나는 재혼 안 해. 절대로.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원하는 게 뭔데요? 3년 전에도 회사가 더 중요했잖아요. 그때는 몰랐어. 하지만 이제는 쾅! 문이 닫혔습니다. 태성은 닫힌 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안에서 아이들의 잠든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들. 하지만 만날 수도 없는. 사흘 후 태성에게 법원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가처분 결정문 마이너스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제기 금지. 접근 금지 명령 마이너스 박수연, 강민재, 강서연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허위 친자 주장으로 인한 명예훼손 방지. 법적으로 아이들을 만날 수도 없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 알림이 끊임없이 떴습니다. 한별그룹 강태성 회장, 이혼 후 숨겨둔 쌍둥이 혼외자 발각. 재벌 3세의 무책임. 양육비 한 푼 안 준 채 방치. 실시간 검색어 1위였습니다. 학원 앞은 이미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수연 씨, 강태성 회장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수연은 학원 안에 갇혀 나오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태성을 막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 받으셨죠? 100m 이내 접근 불가입니다. 오후 한별그룹 이사회실. 강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사생활 스캔들로 회사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강태성 회장 해임을 제안합니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8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는 단 2명. 가결되었습니다. 강태성 회장은 즉시 해임됩니다. 아버지, 이러시려고 내가 스스로 무너뜨렸다. 사랑이란 걸 선택해서. 태성은 회장실을 비웠습니다. 38년 인생에서 남은 것은 작은 박스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녁, 펜트하우스, 회장직 박탈, 아이들 접근 금지, 언론의 마녀 사냥,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기자들이 어린이집 앞까지 왔어요. 미안해. 정말. 이제 그만해요. 제발 우리 인생에서 사라져 주세요. 뚜마이너스. 태성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 자리를 지키려고 가족을 버렸는데 이제 그 자리마저 잃었습니다. 가족을 찾으려 하니 법이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고통만 주었습니다. 미안해. 수연아, 민재야, 서연아. 텅 빈 거실에 태성의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소중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틀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당신을 보고 싶대요. 태성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학원 발표회가 3일 후예요. 오실 수 있어요? 갈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요. 전화를 끊고 태성은 울었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병원. 이정숙이 태성을 불렀습니다. 침대 옆에 무릎 꿇은 태성에게 이정숙이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태성 씨, 우리 수연이 지켜주세요. 약속드립니다. 어머님, 수연이한테 전해주세요. 엄마는 이제 아빠를 용서했다고. 어머님,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 되세요. 이정숙은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3일 후 학원 발표회. 작은 강당에 부모들이 모였습니다. 태성은 객석 맨 앞자리에 혼자 앉았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무대에 민재와 서연이 올라왔습니다. 다음은 피아노 사손 연탄, 강민재, 강서연 어린이입니다. 쌍둥이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쇼팽 자장가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은 연주 내내 단 한 번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들만 바라봤습니다. 3년 전 수연의 독주의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민재가 무대에서 객석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번엔 우리 아빠가 끝까지 있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태성은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밖에 비가 내렸습니다. 태성은 학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연과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태성이 수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적셨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아빠가 되고 싶어. 당신이 얼마나 날 아프게 했는지 알아요? 알아. 평생 속죄할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민재와 서연이 우산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그러셨어. 용서하는 게 사랑이래.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같이 살자. 다른 친구들처럼. 민재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수연이 태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천히 가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얼마든지 기다릴게. 네 사람이 하나의 우산 아래로 들어갔습니다. 빗속을 함께 걸어가는 네 사람. 태성은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습니다. 회장 자리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소중한 것.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